네, 지금 한 위원장이 윤심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지역 일부부터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이 관측이 나옵니다. 구장구 차장님, 네. 지금 이 승산 있는 지역부터 공천을 먼저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뭐 승산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 이제 수도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들에게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장을 쥐어주고 지역에 내려가서 더 많은 유권자들을 접촉을 해서 당선 가능성을 좀 높여라.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 치열한 지금 당내 이 경쟁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면서 이 빅텐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선거 구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세 지역의 경우에는 좀 급할 것이 없다 보니까 2월 말 3월 초로 좀 늦춰서 하고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겠다. 이렇게 당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공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총선 후보자 옥석을 가릴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했지만 친윤 핵심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윤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저는 딱 그 생각만 할 거고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네, 지금 이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포함된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당연하다 보는 게요. 네. 이분이 이제 인재 영입을 했죠. 네. 근데 인재를 영입해놓고 공천도 안 주고 그럼 이게 약속 다 어기면 어느 인재가 이게 국민의힘에 오겠습니까? 인재를 영입했으면 끝까지 공천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 있는 자세.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거 이철규 당연히 인재 영입 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윤심 공천 운운하는데 네. 왜 그게 나쁩니까? 윤심 공천 해야죠. 공천은요. 윤심, 그다음에 당심, 그다음에 민심 네. 세 가지가 일치하는 분을 공천해야 됩니다. 네. 계속 윤 대통령만 비판하고 뒤에서 총질하는 이런 분들 공천하면 의석이 몇 개 늘어도 정부가 이게 순항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뭐 불법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게 아니고 네. 윤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서 제대로 이게 3년간 계획할 수 있는 그래서 윤심이 잘 반영되고 그다음에 당심하고 민심이 일치하면 돼요.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이 당심 민심에 아주 반한다. 이런 분을 내리꽂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잘못됐지만 저는 국민도 좋아하고 당원도 좋아하는데 윤심하고 일치하면 그 정도면 이게 공천은 그게 완벽하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윤심이 크게 반영됐을 때 좀 중도층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 당의 움직임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은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하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이른바 친윤 후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더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 많이 이 국회에 들어가서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사천 논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의 어떤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 인연보다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 그리고 다음 이 차기 대선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지 않을까. 뭐 공천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당연히 공천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것에는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윤심 공천을 사그라들기, 그런 논란을 사그라들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기에는 이철규 의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 이제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로 인재영입위원장이 또 되셨습니다. 한번 물러나셨다가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이후에 이번에 또다시 공관위원회에 들어가신 건데요. 친윤계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이 또다시 공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더욱 술렁거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윤심 공천이 없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일 텐데요. 그 행동이 단연 나타나는 것이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인사로서 공관위원회에 이철규 의원이 들어오셨다는 것, 당연히 윤심 공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들을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도 친명 공천 잡음이 불거지고 있죠. 이 여야가 윤심대 친명 구도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명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민주당 검증의 유일한 기준일 뿐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시면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여야 모두 서로를 향해서 사당화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항상 주류와 비주류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항상 비주류는 총선을 앞두고 주류가 일색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떤 불평등한 공천을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요? 이게 지금 현역과 도전자의 구도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스템으로 공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당원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미 권리당원이라든가 일반 당원들에게 확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도전을 해도 현역의 장벽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청년, 여성, 신인 이런 가산점을 주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현역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명 현역들이 말하는 어떤 공천 불협화음, 어떤 공천 불평등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의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비명 행사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구정 차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참 그 정치인들의 이 조어 능력은 좀 신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명계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 있다, 낙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그 여당의 경우에는 비윤의 경우에는 운이 없다. 네. 비윤, 비운. 또는 뭐 친윤이면 이 행운이 있다.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얼마든지 뭐 자유로운 이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횡재를 하고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사를 하느냐, 또는 진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이라는 행운을 거머쥐고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과 가깝거나 또는 비윤이라는 이유로 이 공천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결과를 지켜본 뒤에 저 말이 진짜로 현실화되는지 아니면 기우에 그쳤는지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 충남 예산을 방문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중원 민심을 잡게 나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팔도 사나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파락군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네. 강남에 네. 팔도인데요. 아마 전국은 이제 광폭 행보를 하는데 저는 팔도 사나이가 된 게 이것도 이제 그 민주당 추미애 장관의 공이 커요. 네. 원래 태어난 곳 이제 강원도, 그다음에 자라고 청주, 서울은 뭐 고향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이제 기양이거든요. 네. 주로 이제 연고를 보면 다산, 정약용도계, 전라도 강진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네.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기양 가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부산에 고금에 기양 가고, 그다음에 용인으로 자천되고, 그다음에 진천 본원으로 자천되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일산으로, 이 경험이 오늘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자유우파 쪽에서 보면요. 네.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1등 공신에 옛날에 더루킹 고소해서 김경수 지사 구속시켰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만들어준다도 저는 1등 공신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있는 울산은 방문하지 않더라고요. 이 의도된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의도인지 아니면 이게 우연 일정 짜다 보니까 그런 좀 판단은 미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김기현 전 대표를 좀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의 책임을 맡은 정치 지도자가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이른바 PK 지역을 갈 때는 동선 때문에라도 네. 가장 먼저 울산을 들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을 거쳐서 이 창원이나 진주 이렇게 부울경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올라오는 일정을 짜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창원을 먼저 갔습니다. 네. 창원 간 다음에 부산에서 1박 2일 하고 울산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올라왔는데요. 말 그대로 전직 대표였고 어떻게 보면 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김기현 전 대표를 좀 예우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만나기에는 좀 불편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울산은 이번에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